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너무 요새 AI에 빠져있고 유튜브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카메라를 켜서 말하는 연습을 좀 하려고 켰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가 액션캠이다 보니까 무슨 말 할지 모르겠는데 차도 막히고 지금 그냥 켜봤어요.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제가 너무 소통을 안 하고 진짜 소통 단절, 채널 영상도 안 올라오고 쇼츠로 AI 영상만 올리고 그러고 있었죠. 참 요즘 시기가 격변의 시대를 또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하고도 연락을 해보면 다들 망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AI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그 속도와 시기가 너무너무 빨라져서 와, 이거는 진짜 우리 직업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미 그렇게 기회를 얻는 사람들은 기회를 얻을 것이고 또 이렇게 사라져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영상을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저는 이제 내년이면 제가 48 되는데, 연극영화과를 졸업해서 학교까지 다닌 거 치면은 20살 때부터 한 27년 정도 영상업을 했죠. 뭐 단편영화부터 뮤직비디오, 광고, 유튜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항상 그 시기를 겪은 것 같아요. 격동의 시대, 뭔가 대혼란의 시대. 옛날에 저 이제 UCC 같은 거 나올 때 컴퓨터로 영상 만들고 막 그런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좀 높았죠. 그래서 그때는 호기심을 갖고 약간의 똘끼와 약간의 어떤 실행력만 있으면 UCC 같은 거 많이 찍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보고, 그때는 프리첼, 옛날에 여러분들 알까 모르겠지만 그 싸이월드에도 영상을 올리는 게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처음에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제 한국에도 2008년도부터 한국어 서비스로 지원이 돼서 나왔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거 왜 하냐, 너 유튜브 왜 하냐, 야 그 쓸데없는 짓 왜 하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11년 그때 이제 CJ에서 크리에이터라는 어떠한 직업들에 대해서 좀 조명을 했었고, MCN이라는 어떤 하나의 산업화, 멀티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뭐 멀티 채널 네트워크, 뭐 MCN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참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돈을 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이제 너도 나도 돈 벌겠다고 조금씩 들어온 게 지금 유튜브가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틱톡이라는 게 나오고 중간에 유튜브 플랫폼을 이어보겠다고 하는 게 참 많이 나왔는데 다 망가졌죠. 근데 한국에는 이 유튜브가 좀 늦게 나왔다기보다 늦게 이슈가 된 게, 아프리카 TV가 한국에는 좀 강자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제작형이 있고 스트리밍형, 라이브형, 이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치면은, 해외는 덕후들이 막 영상을 찍어요. 막 기타 치고 막 덤블링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막 그 양덕들의 어떤 감성적으로 이게 영상들이 업로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한국에는 이제 라이브로 아프리카 TV를 좀 중심으로 게임 방송이라든가 뭐 소통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떴었죠. 그러다 보니 영상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야 아니다, 저런 거는 약간 좀 저질적인 평가, 좀 뭐랄까, 그러니까 영상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시청자들은 약간 마이너한 문화로 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까지 많이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죠. 왜 했느냐, 그때 당시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이제 스마트폰이 한창 이제 나와가지고 막 아이폰, 갤럭시 막 그때 막 카메라 좋다 이러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들이 나온 게 이제 소셜미디어와 연결이 돼서 너도 나도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게 좀 더 진입장벽이 낮아졌죠. 하지만 카메라 시장은 그때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카메라를 쓸 것인가 많은 것들을 검색을 하고 마이크, 조명 이런 장비들을 찾다 보니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그런 또 카테고리, 그런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또 혜택을 받아서 지금의 어떤 테크 유튜버, 우리의 이섭이라든가 뭐 가전주부, 뭐 디에디트, 서울리안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테크 유튜버들로 좀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는 이제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뭐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도 유튜브를 다 해서 브랜딩을 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영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의 PD로서 일을 하고 생계 유지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도 자기 PR을 해야 되다 보니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영상을 찾아주고, 또 코로나 때 우리가 또 코로나 때 라이브 쇼핑, 스트리밍 이런 걸로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리게 됐고, 그래서 영상하는 사람들이 일이 그렇게 끝나거나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유튜브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또 파생되는 일을 하다 보니 일에 대한 뭐 미래 이런 게 좀 많이 막막하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컨텐츠라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3년 전부터 AI를 좀 만지기 시작했고, 그때는 뭐 이러이러한 기술들이 있었나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 수도 있고 지금은 누구나 알겠지만은, AI로 이제 그 얼굴 같은 거 스마트폰 앱으로 먼저 나왔던 게 얼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해주는 거 모핑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때 당시 딥페이크라는 게 기술이 나왔다 그래서 터미네이터의 캐릭터를 실버스타 스탈론으로 바꿔서 이런 거 얼굴 막 되게 가능하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아이언맨에서 뭐 미션 임파서블로 바꾼다든가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한 기술들이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막 이제 미래 기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이버펑크 2077 게임을 막 할 때였습니다. 그 게임이 처음 나올 때는 망작이거나 뭐 프레임 끊기고 막 폴리곤 깨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술적인 발전을 하면서 명작 게임이 된 거예요. 저는 좀 늦바람 나가지고 플스5로 사이버펑크 2077을 했는데, 그걸 깨고 뭔가 작은 감동? 와,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진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을 때는 그 원더키드라고,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2002 원더키드라고 어릴 때 봤던 만화가 있는데, 그때는 뭐 우주선 타고 막 그 트로이 목마 같은 거 타고 외계인들하고 싸우고 그런 게 올까 했는데, 이미 세상이 100년 전부터 그 매크로폴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1908년인가 10년인가 막 그때쯤에 인공지능 로봇가 나와가지고 인간과 막 대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도 있었고, 뭐 어찌 보면 지금 터미네이터 영화도 나온 지가 지금 80년대였으니까 그것도 꽤 오래됐죠. 사이보그가 미래에서 과거로 와서 그 사라 코너, 존 코너 이거를 딱 이제 스토리가 나와가지고, 아 정말 그때는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여러 해외 기업들 보면은 이제 사이보그를 만들어가지고 막 발표하고, 아마 1, 2년 내로 테슬라의 그 이제 로봇들, 이 휴머노이드 리뷰를 할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제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먼저 만졌던 시대들이기 때문에 PC조차 다루는 것도 어렵고, AI로 이제는 지식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채굴하듯이 캐는 그런 삶이 다가올 거고, 더 똑똑해지거나 더 멍청해지거나 우리 인간들은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점점 바보가 된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제가 사이버펑크 2077을 하면서 느낀 게, 그때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우리가 지금은 치아, 이 이빨만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몸의 구조를 임플란트를 해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펀치력이 싸움을 못한다 그러면은 주먹 파워가 있는 요거를 바꿔서 펀치력을 키운다든가, 뭐 달리기가 느리면 발을 또 바꾼다든가, 뭐 심장이나 이런 것들도 더 기능을 높여가지고 바꾸는데, 거기에는 3가지 종족이 있습니다. 이제 부자들, 기득권층, 기술을 만들고 배포하고 어떻게 이런 대기업이 하는 그런 계열이 있을 거고, 일반 시민들, 그 사이버펑크 도시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시는 뭐 고장난 기계라든가 버려진 것들, 그 주변 밖에서 자기네들만의 종족을 이루면서 불법이라든가 약간의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집시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의 계층은 무엇일까? 그 게임을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대입을 하잖아요. 아, 나는 어떤 계열이지?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집시 계열을 이제 해서 게임을 클리어를 했는데, 되게 미래가, 어릴 때는 그런 게임 하면은 와 판타지다라고 했는데, 그 게임을 하고 이제 AI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게 되고, 어쨌든 저도 이제 테크나 이런 관심, 이제 산업 기술이 어떤 게 발전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이버펑크에 나왔던 미디어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생각으로 말해요. 뭐 전화통화 같은 경우도 그냥 뇌파에 있으니까 혼잣말 하듯이 알았어 뭐 저 뭐 어째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광판 같은 거 빌딩들에 나오는 그런 그 영상들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다들 AI로 만들어진 아바타들이 뭐 뉴스부터 여러 가지 광고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AI를 빨리 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실제로 근데 그 일이 너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AI로 뚝딱 하면은 영상 만들고, 뭐 처음 나왔던 게 데몬 플라잉 픽스라고 해서 걔네가 발렌시아가 광고를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DID라는 아바타 캐릭터와 11랩스라는 그 TTS 프로그램, 성우 프로그램,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미드저니와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옛날에 그 윌 스미스 스파게티 먹는 거 영상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불과 2년 전 기술입니다. 막 튀고 막 날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너무 정교하고 너무너무 리얼하고 이게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헷갈릴 정도로,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게 이제 리얼하다 보니 속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소라2가 이제 아이폰에서 쓸 수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쓸 수 있는데, 소라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개그맨 조충현 씨하고 김대범 씨가 지금 소라2를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올리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 월 구독을 30만원을 하는 게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써요. 근데 30만원이 누구나 아깝다고 하지만 그거 촬영하고 기획하고 나가서 찍고 뭐 밥 먹이고 뭐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싸다고 느껴지니까 그거를 구독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AI 관련된 것들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을 의뢰받아 갖고 영상을 좀 다량으로 뽑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크레딧이 무지하겠습니다. 진짜 크레딧을 뽑고 했더니 크레딧이 사라지고, 납품해야 되는데 이거 용량 이거 어떡하지? 또 결제해 갖고 쓰는데, 이거를 안 하고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크레딧을 그렇게 써가지고 AI로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선수들이나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런 시장에서 지금 앞서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책을 내볼까? 그래, AI 좀 나도 좀 써봤으니까 해야지라고 했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이게 뭐 만들고 있으면은 또 나와가지고 뭐 뉴스가 나와서 딸깍딸깍.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얼굴에 일치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요? 라고 했던 거를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했는데, 그 기능이 갑자기 딸깍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업데이트 하다가 죽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AI 관련된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제가 풀지를 못했어요. 아무래도 AI 크리에이터로 빨리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또 게으른 건지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놈들이 잡다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저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네, 업데이트 놓쳤네,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제 채널이 AI 쪽으로 알고리즘의 선택도 받지도 못하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이렇게 기회를 못 얻었죠.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도 구독하시는 채널들이 AI 관련된 채널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본인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도 조회수가 예전에 비해서 10분의 1로 많이 떨어졌고, 그 조회수가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수익도 많이 떨어졌고, 요즘은 뭐 쇼핑 크리에이터라 그래서 뭐 링크 걸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너무 많아지니까 또 수익이 또 반면 또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혼란의 시기. 컨텐츠로 살아남아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가 너무너무 다들 막막하고 힘들고 이렇다. 우리 옛날 PC방 많았잖아요. 지금 한국에 제일 많은 게 교회하고 PC방하고 편의점, 요거 정말 많은데,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땅 샀디야 그러면은 나도 땅 사러 이제 막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난 너무 늦은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또 살아남을 사람들은 살고 또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요새 뭐 AI로 저도 뚝딱뚝 만들고 있는데, 뭐 이미지도 생성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고, 요즘 제가 조금 이제 멘붕이 오는 타이밍이 어떤 거냐면, 머릿속이 상상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뇌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는 별 SF 판타지 같은 것도 생각했는데 지금 머릿속에 SF 판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만화도 많이 보고 막 영화도 많이 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상상력들을 많이 키워주는 건데 너무 지금 현생만 살다 보니까 이 현생 살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현실력이 돼버려서 그러한 아이디어나 그런 기발함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아유 진짜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직업이 없다 보니까 진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지? 뭐 카메라가 나왔대, 뭐 스마트폰이 나왔대, 뭐 어떤 기술이 나왔대.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딱 그래요. 옛날에는 필요한 거보다 나왔으니까 사야지, 나왔으니까 써봐야지, 나왔으니까 뭐 겪어야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온 거를 그냥 쓰고는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정보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예전만큼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이지 않다는 게 좀 저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채널들의 알고리즘이 위스키예요, 위스키. 그래서 새로 채널을 하나 할까? 오키스키 시발스키 하나 해가지고 채널을 한번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만질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 사람들하고는 계속 오래 갈 수 있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위스키라는 장르를 제가 이제 보다 보니 이거는 숙성의 시간이 예술인 거잖아요. 10년 20년 막 이렇게 숙성을 해서 그 만들어진 결과물을 마셔보고 그 맛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AI가 조금은 닿지 않을 수 있는 혹은 나중에 정말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위스키를 한 6개월 만에 지금 한 70병 넘게 모았습니다. 물론 뭐 좋은 위스키, 비싼 위스키까지는 손을 못했지만 웬만한 거 미들급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것들은 일단 혀에다가 다 적셔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진입을 하게 된 게 원래 술을 잘 안 먹었었고 나가서도 지금도 술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그 주라기 월드를 보면서 세상 모든 술 막 리뷰하는 그 참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그 멘트를 딱 들었는데 막 그 술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그 역사 뭐 이거는 쉐리 통으로 숙성한 뭐 술이고 뭐 버번 위스키는 어쩌고 피트 위스키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하나도 그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모임을 해요.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어디 해외 가면 작은 애들도 술을 사오지만 저한테 술을 또 사오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야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그러면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걸로 사. 그래서 사다 줘요. 그럼 저도 술을 안 먹잖아요. 근데 회비는 똑같이 내요. 이게 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다가 야마자키 12년 남은 거 진짜 딱 한 컵의 그 조그만 양을 먹어보라고 했는데 야 정말 술 맛 1도 모르는데 뭐지? 이거 왜 맛있지? 그냥 그 느낌이 와요. 그래서 얼마냐고 했더니만 40만원 35만원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길래 야 이런 걸 미쳤냐 그냥 소주 먹고 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주라기 월드를 보다가 갑자기 쉘이라는 게 무슨 맛일까? 건과일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뭐 초콜릿 맛은 뭐 어떻게 나고 뭐 흙맛이 나고 뭐 오크통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듣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생전에 뭐 그런 것들을 먹어볼 일이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스키만 말고 맛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노트라 그러죠. 그걸 듣고 있으면 먹어봐야 되나? 지금 무슨 맛이지? 그래서 또 막상 딱 먹잖아요. 뭐 먹지? 옛날에 그냥 쪼니워커니까 먹고 막 발렌타인이니까 먹고 있는데 그거를 먹어보니까 여전히 맛은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피트 위스키하고 버번 위스키하고 일반 스카치 위스키나 이런 거랑 다르다는 걸 지금은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 맛에 대한 고민과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을 사놓고 이거 해야지라고 하지만 또 현생이 바쁘다 보니까 또 먹고 살자고 또 이거저거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몸도 지치고 또 집에서 촬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괜히 또 카메라 한번 켰다가 찍어봤다가 보고 아유 그지같네 이래갖고 또 영상 지우고 그런 일들을 최근에 좀 많이 반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AI 틀어놓고 위스키 한잔 마시면서 그러한 삶을 요새 좀 많이 누리고 있었어요. 아무튼 AI가 다가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중국도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최근에 또 격세지감을 느낀 게 뭐냐면 바빠가지고 이제 급하게 갔죠. 급하게 해외를 갔는데 환전을 안 했어요. 환전.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은행에다가 달러나 이런 거 뭐 시세 봐가지고 얼마 바꿔가지고 거기 가서 써야지라고 했는데 카카오페이 하나에 돈이 들어있으면 국가만 바꿔가지고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푼도 안 가지고 카카오페이만 믿고 갔어요. 그런데 결제가 다 되는 거야. 이게 진짜 국가 설정? 알리페이? 되나? 결제? 되나? 통역 GPT한테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여행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 또 카카오페이가 되게 무서운 게 저희가 지금 카드나 지갑을 쓰질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옛날엔 카드만 들고 다녀도 되게 대단했는데 지금 카드도 안 들고 다녀요. 갤럭시를 쓰는 이유가 뭐 삼성페이 때문에 쓴다고 하지만 또 아이폰은 애플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지금 또 이 생태계에 또 들어와가지고 매일매일 돈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자 조금씩 몇 원씩 꼽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벤트 같은 거 어디 뭐 출석 체크하면은 또 몇 달러 주고, 뭐 토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이런 디지털 금융 뱅크에서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누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베네핏을 주는데 벌써 그렇게 해서 돈 모은 게 한 몇만 원 됩니다. 항상 이렇게 꾸준히 모았더니 한 달 커피 값은 지금 모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구나. 근데 나는 지금 적응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구나. 얼마만큼 잘하고 있나. 주변에는 이걸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고 있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캄보디아 사건 최근에 나왔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사기를 당했다고 이제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때 전 재산을 사기를 싹 당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캄보디아에서 그 피싱했던 사기예요. 근데 그때 막 화상통화도 했었고 막 어쨌든 신분도 알고 그랬는데, 뭐 지금도 보면은 그런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됐겠지만은 이제 사기치는 범죄자들이 AI를 통해서 음성 변조랑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이제 세팅을 해서 범죄에도 많이 쓰였고, 또 거기에 많이 당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문화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안 당하겠지만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정말 모르고 그냥 어이구야 당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왜냐면 제가 그 사기 당했던 방 모아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당해서 오는 분들이 최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기술이 계속 발전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까, 계속 숙제만 늘어나요. 숙제도 늘어나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대처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맨날 연구거리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건 저의 고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그 따뜻한 마음, 감성이 있으면은 헤헤 좋아요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도 감성 자체가 많이 메말른 상태고, 어떻게 이걸 살아남아야 될까, 지금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거 고민 때문에 지금은 돈이 뭐 많든 적든 일이 들어오면 무조건 막 다 하고요. 진짜 뭐 어디 지방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일도 살아남아야겠다라는 하나의 일념 하나로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 진짜 어떻게 더 추워질까. 더군다나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겨울에 죽어요. 근데 또 돈 버는 사람들은 또 돈을 벌어서 잘 살아. 참 이런 거 보면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정말 잘 벌더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노동해가지고 그렇게 살 것인가. 이제 내일 모레 50다 돼가는데 이거 언제까지 카메라 잡고 뛰어다니고 이런 게 진짜 몇 살까지 가능할까,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요새 많은 혼란을 좀 겪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 제 나이 또래 사람들하고도 이러한 공감대를 많이 지금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썰을 좀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가 발열해야 꺼지지도 않는데 고프로 6가 나오면 살까요? 아이고, 분명히 지금 밝은 날씨였는데 지금 어두워졌죠. 네. 아무튼 요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썰을 한번 풀어봤고, 그 최근에 또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하나 뜬 영상이, 제 주변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코인에다가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몇 명 만나보거나 친구들 그러면 코인이 미래의
자산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코인 떡락했잖아요. 훅 떨어졌는데, 이제 그런 거 보다가 어떤 걸 봤냐면, 그 할아버지인가? 어떤 노인분께서 제발 비트코인 사, 하나라도 좋으니까 사, 막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사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막 처절하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안 듣고 그냥 뭐야 저거 비트코인이 뭐야 그러고 넘어갔는데, 지금 뭐 한 170만원 하나에? 그거 하여튼 한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야 그거? 엄청 비싸잖아요. 와,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또 외장 그 하드에다가 보관했는데 컴퓨터 바꾼다고 하드를 바꿔갖고 또 버려진 코인도 있고, 그런 코인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합니다. 발굴된 코인도 많지만 그렇게 분실된 코인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그런 거 뉴스를 보면서 진짜 화폐가 바뀌는구나. 실제로 지갑 속에 어떤 화폐, 지폐, 카드 이런 걸 들고 다녔던 시대에서 진짜는 지금은 딸깍만 해도 이렇게 금융이 거래가 되는 세상에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돈의 가치를 정말 엄청나게 또 바꾸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또 오늘 본 건데, 도지코인을 산지 4년 전에 어떤 한 직장인이 한 10억 모은 걸 가지고 도지코인에다가 꼬라 박았는데, 그 사람 글이 이제 이거예요. 나중에 잘 될 거야, 부자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안부를 묻는 글이 하나 또 이렇게 게시판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또 뭐 그래픽카드 대란도 있었고,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게 그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그거 때문에 막 그냥 그래픽카드 사기가 엄청났죠. 저는 윈도우 PC를 안 쓰다 보니까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비싼가 했는데, 옛날에는 뭐 50만원, 60만원, 100만원짜리면 우와 대단하다 비싸다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그 이제 그래픽카드를 우리가 나라에서 26만 개를 보유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억대 그래픽카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거라고? 진짜 놀랄 만큼, 와, 뭐 그래픽카드 RTX 이런 거 막 보면은 거래되는 거 보면은 장난 아니고, 실제로도 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2080인가 그때 나올 때였어요. RTX 2080. 그때 그래픽카드 지포스 이제 딱 그 초대 받아가지고 갔는데, 경품을 딱 그때 돼가지고 제가 1등이 됐는데, 그때 같이 갔던 동생이 저한테 형 제 거 이거 추천권 형 줄게요 이러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께 7등이 나와서 메모리 카드를 받았고, 그때 그 친구 거 말고 이제 영예 1위 몇 번 해가지고, 근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180만원짜리인데 이래가지고 돼서 이제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때 정말 그 받았던 모든 그 무서움, 다들 너 아까 받았잖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욕이란 욕은 진짜 진짜 욕 엄청 먹고, 너 받았는데 또 받는다고 저 진짜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받지 말라고, 가져가지 말라고 막 항의에다가 막 시위가 벌어지듯이 막 받지 마 이래가지고 제가 거의 공포심에 그걸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그래픽카드를. 그래서 그거를 포기를 했는데, 와 진짜 그래픽카드 메모리 USB 그거 3만원짜리 받고 200만원짜리를 이제 못 가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윈도우 PC와 어떤 그런 정을 떼고 아예 그 시장을 보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가지 상황들 보고, 그때는 코로나 전이고 뭐 비트코인이 그렇게 유명할 때였나? 아무튼 뭐 그래픽카드가 비싸다고 해도 지금처럼 막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80 그때 당시에 이제 1080이 나오고 나서 후속으로 나왔던 게 되게 와 대단하다라고 해서 나온 건데, 지금은 이제 6 시리즈니까 지금 그게 한 5년 6년 전이 됐겠죠.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픽카드. 그리고 AI도 그래픽카드가 좋아야지만 뽑을 수 있는 그런 연산 처리 능력들이 있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맥북, 애플도 컴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GPU 상관없이 또 이런 누구나 뽑을 수 있게끔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뽑는 것도 뭐 격차 없이 뽑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보면은, 진짜는 이제는 딸깍도 뭐야 이거 이제 앞으로 세상 컨텐츠는 이제 누구나 다 하겠구나.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아졌잖아요. 옛날에 저희는 카메라 사서 막 편집 배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편집도 자동으로 하고
뭐 촬영도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영상을 할 생각이 없던 분들도 나 이거 했죠? 라고 얘기하면은 영상이 뚝딱 나오고, 그것도 올려버리고, 얼굴도 뭐 이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되지, 뭐 AI로 더빙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유튜브 시장이 망한 건 아니겠지만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은 더 낮아지고 더 경쟁을 심할 거고,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가 많이 많아지면은 이제 인간의 존엄성, 뭐 어떤 개성, 어떤 캐릭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 되게 진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디지털 문명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끼리 디지털 빈부격차라는 게 생겨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이 이제 돈을 버는 수익도 아마 그런 걸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느냐, 아마 그걸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펑크에서 했던 그런 계급 사이가 있듯이 끌고 가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과 뭐 밖에서 이렇게 또 혁명을 외치는 사람과 이런 계층들이 나올 텐데, 아무튼 저는 거기에 어떤 자리를 지금 하고 있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썰을 풀었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이겠지만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나 조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이제 보다 보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상대성으로 아날로그한 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 감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소중해지는 그런 게 나올 겁니다. 확실히 우리 그 옛날에 갤럭시래 맞나? 그 마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갤럭시 가디언즈. 그거 보면은 우리 주인공이 그 옛날에 음악 같은 거 카세트 테이프 딱 주워가지고 음악 틀고 하잖아요. 그 노래 그거 까먹었다. 근데 미래로 가면 갈수록 그런 카세트 테이프, 뭐 LP판, 뭐 스마트폰 지금 우리 쓰는 것들, 뭐 여러가지 이런 우리 문명이 나중에 희소성이 있을 거예요. 뭐 라스트 오브 어스만 해봐도 뭐 옛날 그런 리얼한 것들, 게임하다 보면 그런 아이템 많이 나오잖아요, 미래가 됐을 때.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되 인간지능을 잘 가지고 대처하고 호기심을 갖고 계속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봤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저 인간 참 두서없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고, 이 바뀌는 기회를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절망만 하지 말고요, 저도 지금 어떻게 살아볼까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많은 것을 탐구하고 여러가지 헤쳐나가는 거를 같이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고민이 좀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댓글에다가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 거 좀 소통도 해주시면 제가 또 보면서 나중에 썰도 좀 같이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끊고요. 인스타360 요거 지금 녹화 들어오는데 발열도 없고 잘 되네요.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